제가 말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정말 이런 식으로 잘 트레이닝된 친구들 중에서 성과를 못 낸 사람이 없어요. 10개월을 통해서 아무 경력이 없던 단원은 수료와 동시에 단편 영화를 1년에 지금 4개나 찍고 있어요. 또 연기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이야 라고 학원에 왔던 단원은 SBS 드라마에 캐스팅되었고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찍고 있어요. 전공자들 중에서도 인서울에 있는 좋은 연영과를 나왔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내 매력이 뭔지도 모르게 입시 연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단원들도 지금은 그 벽들을 깨고 자신들의 매력을 잘 찾아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안녕하세요. 김다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배우 오디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름만 부르면 알 정도의 배우가 아닌 이상 모두가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 애플TV에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죠. 윤여정 선생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애플 측에서 자신에게도 오디션을 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배우에게 오디션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요. 특히 신인 배우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적고 학생 단편 영화만 해도 막 경쟁률이 500대 1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 단원들을 보면 꾸준히 작품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인 3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저희 단원들도 이 3가지를 잘 지켜서 오디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오디션 콜백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첫째, 오디션의 목적을 이해해라. 내가 오디션에 지원할 때 어떤 작품의 어떤 특정 인물의 오디션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작품 전체에 전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보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당연히 특정 배역을 오디션 보는 거라면 그 작품의 시놉시스를 읽고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 작품에서 요구되는 배역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저희 단원들에게 특정 배역 오디션을 보러 가면 꼭 헤어랑 의상,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 소품을 챙겨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인물로서 얼마나 적합해 보이는지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되게 기본인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작품을 하셨던 것 중에 오디션을 보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역할의 대사도 준비해 가면 좋겠죠. 왜냐면 감독님이 프로필을 보시고 이런 작품에도 출연을 하셨네요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한번 대사해 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시켜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준비성까지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배역이 아니라 전 배역 오디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고 매력 있다라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망생들은 자신에게 어떤 캐릭터가 매력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배우로서 어떤 이미지가 잘 어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인지를 이렇게 테스트해보기 좋은 칼럼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댓글에 달아놨는데 이번 주에도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그 글을 보시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감독님이 나의 어떤 매력을 알아봐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감독님, 저는 이런 배우예요. 감독님의 작품에 이런 배우가 필요한가요? 라는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오디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배우 프로필을 보낼 때 특정 배역을 뽑는 오디션이라면 그 배역의 느낌에 맞는 이미지들로 프로필을 세팅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배우 오디션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나온 사진 위주로 정리해서 프로필 넣고 오디션장 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로 연기를 하면 오디션 합격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목적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둘째, 지정 대사를 모두 암기해라. 자유 연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인데요. 대사 암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 하고 가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사 암기를 안 하고 가도 뽑히는 배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들과 맥락이 다를 거예요. 오디션을 보는 배역에 이미지가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배우의 인지도가 높아서 그 배우가 우리 영화에 출연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그 배우에게 되게 무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인 배우라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태도는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배우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4용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준비 시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반드시 오디션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를 제대로 장착하고 오디션 측에서 대사를 줬다면 그건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대사를 암기해서 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나에게 오디션 기회를 준 심사위원에게 매너입니다.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연기 실력이 뛰어나고 경력이 많아도 내가 대사를 외워서 연기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한다? 이게 편한 배우가 별로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도 잘 하는데요? 잘 되던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준비성으로 계속 한번 오디션을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 감독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의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에게 오디션에 있어서 이런 건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거고요. 오디션 측에서 제공하는 지정 대사는 이렇게 꼭 반드시 암기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연기에 관한 건데요. 자유연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에는 여러분들의 그 오리지널 버전이 존재해야겠죠. 오리지널 버전으로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감독님이나 평가하는 사람이 좀 더 화를 내보면서 해볼래요? 라든지 좀 더 신나하면서 해볼래요? 라든지 이렇게 대사의 상식선 안에서 다양한 버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감독님은 내가 이 배우와 현장에서 어떻게 발맞춰 나갈 거고 나의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또 열려있는 배우인가를 테스트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독백을 통해서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완이 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배우에게는 이런 수용력이 필수예요. 스펀지처럼 감독들의 피드백을 눈치 빠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대사를 고정해서 연습하거나 자유연기를 똑같은 방향으로만 연습하면 새로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오디션처럼 이렇게 각 잡힌 자리에서는 뇌정지가 와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 날리지 마시고 오리지널 버전으로 충분히 연습이 되었으면 작품의 완성도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다양한 버전으로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대사가 요구하는 상식선 안에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디션장에서 감독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할 때 내가 연기를 못하나 봐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감독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저런 모습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감독님의 니즈를 채워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긴장을 놓지 말고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멘붕에 빠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신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별로고 관심도 없고 그런 배우한테 그렇게 바쁜 오디션 진행 상황에서 뭘 더 요구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니까 한번 잘 감독님의 그 의견을, 감독님의 그 피드백을 잘 수용해 보세요. 셋째, 결국 기본적인 실력이다. 당연히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지 오디션에 붙겠죠. 근데 여기서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20대, 30대 초반 배우들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배우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잘한다는 연기가 뭔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종이에 적힌 글을 말로 바꿔주는 게 배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대부분의 배우 지망생들은 글의 형태에 갇혀서 말을 못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고 대사가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읽고 말하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상 촬영해서 보시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우선 대사 분석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말하면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배우들의 연기 영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기술인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던가요? 안 돼요. 그 기술 방법을 익히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 이외에도 이렇게 몸의 조형이라든지 제스처, 시선 처리 등 말을 넘어서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통제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대사여도 내가 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그리고 그 말의 구성에 이어서 몸의 조형,
제스처, 시선 처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값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기 어렵죠. 이게 혼자서는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기가 독학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독학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인지시켜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내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다들 어떻게 연기 연습을 하냐면요. 눈으로 한번 쓱 대사를 보고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인지를 하고 대사를 또 외우고 읽으면서 꽂혔던 이 필대로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걸 고정화합니다. 고정화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눈으로 쓱 보고 이해한 내용이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일까요? 어떻게 자기의 선택이 그렇게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있죠? 그것이 만약에 진부하고 상투적인 선택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보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누군가를 따라하는 느낌, 분위기만 잡고 있는 느낌, 연기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라는 느낌들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연기를 크게 못하지는 않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관객이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감상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대본 속의 글자를 읽고 작가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여기에 왜 이런 부호를 넣었을까? 내 대사로 하여금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 반응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진짜 이 인물이 이 말을 왜 하고 싶어서 하는지 그 충동을 찾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딱 대사를 눈으로 한번 읽고 자신이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연기 연습을 해서 고정화하고 그러니까 연기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 배우의 어떤 고유의 매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자기 말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대사의 글을 말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필요해요. 모든 대사에 힘줘서 말하고 눈 부릅떠서 말하고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게 좋은 연기가 아니라 내 연기를 보고 관객들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연기를 보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객에게 강요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캐릭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라고. 저희 학원에 비전공자, 전공자 다 스펙들이 다양해요. 각 기수마다 7명 정도 되는데 10개월 동안 그 7명들이 다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제가 위에서 말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정말 이런 식으로 잘 트레이닝 된 친구들 중에서 성과를 못 낸 사람이 없어요. 10개월을 통해서 아무 경력이 없던 단원은 수료와 동시에 단편 영화를 1년에 지금 4개나 찍고 있어요. 또 연기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마지막이야 라고 학원에 왔던 단원은 SBS 드라마에 캐스팅되었고 지금은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찍고 있어요. 전공자들 중에서도 인서울에 있는 좋은 연영과를 나왔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내 매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입시 연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단원들도 지금은 그 벽들을 깨고 자신들의 매력을 잘 찾아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학원에 와서 연기 열심히 배우면서 마케팅 잘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소속사에서 DM을 받는 단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위 3가지들 중에서 3번째가 가장 커요. 사실 기본적인 연기 실력, 내 말을 할 줄 아느냐. 또 성과를 냈던 이유는 연기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감독과 작가의 니즈를 잘 알고 있고 배우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필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자신들만의 무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나아가서 그 이미지에 맞는 연기 실력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남들 오디션 후기만 찾아보지 마시고 배우 오디션 꿀팁 이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배우로서 본인을 잘 메타인지 해보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이미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연기 실력이 있는지 부터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대사 잘 해석하고 말 잘하면요 이미지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타파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의미 있는 작품에 캐스팅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